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나왔죠. 그 영향으로 크게 위축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무역 분쟁, 결국 이게 경기 둔화 확대의 가능성을 커지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기술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보였고, 또 일부 경기 방어주는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0.37%, 나스닥은 마이너스 0.53%, S&P 500이 마이너스 0.33%,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3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07%를 나타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마이너스 한 0.56%,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시가가 결국은 오늘의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기관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아마 이제 이거는 파생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지수는 낙폭을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확대시키면서 이 지수가 2600 훨씬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끝날 무렵에 그 기관이 조금 매수를 들어오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겨우겨우 오늘 매수 우위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422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31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5,41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557.98포인트, 어제보다 1.89%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그 플러스 0.2%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그 양매도가 이어지면서 그 후에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이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좀 커졌다가 끝에 뭐 의미 없는 약간의 그 좀 이렇게 돌려놓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6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1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0을 내주고 693.76포인트, 어제보다 1.94%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려오던, 결국 기술적으로 매달리면 떨어진다, 매달리면 떨어진다라는 그 증시 격언이 이번에도 또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60일 2편까지 그냥 확 밀려버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회복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인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하락입니다. 이 정도 하락이 되면. 그래서 사실 코스닥에서 중요한 거는 뭐 언제 뭐 이렇게 뭐 상승 그런 얘기보다도 이 하락의 멈춘 선이 과연 어딜까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66원 70전, 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에서 1위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전부 팔았어요. 한 종목도 제외 없이 전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전부 양쪽이 다 판 것이고, 나머지는 뭐 샀다 그래도 기관이 좀 이제 샀다 그래도 뭐 큰 금액을 사는 그런 건 없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이 230억 산 거, 현대차 153억 산 거,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오늘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전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게 되겠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25억, 21억. HLB는 외국인이 217억 팔고 기관이 26억 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9억 팔고 기관이 11억 사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섹터별 얘기가 거의 의미가 없는데, 산불이 상당 부분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오후 밤 이렇게 하면서 강풍이 분대는데, 다시 이제 재발화만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그 불은 좀 잡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불 관련, 뭐, 이제 복구 절차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비료 농업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산에 또 조림 사업,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듈러 주택 관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섹터별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위축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하게 냉각됐어요. 그래서 주가는 뭐 한없이 주저앉았고, 그나마 오늘 막 움직인 거는 뭐냐면, 그 삼성전자를 이제 그 2주 전부터 땡겨서, 선물을 먹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밟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선물을 때려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파생 운용하는 것만 눈에 띄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난 2주 전부터 사서 올리면서 털고, 오늘은 이제 또 때리면서 털고, 반대로 기관은 지난번에는 사서 샀으니까 팔아서 먹고, 이번에는 이제 사서,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5,758억이나 선물 샀거든요. 이제는 사서 먹는. 그래서 다음 주도 특별한 시장의 변화가 없으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그 선물, 특히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확실성의 끝판왕. 예. 그러니까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보통 한 개가만 나와도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시장이 불확실성의 늪으로 이제 들어가 빠진 것 같은,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그 늪으로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거의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T.S. 엘리엇 말처럼 잔인한 4월이라는데, 잔인한 4월이 될지, 아니 잔인하더라도 초반에 잔인하고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또 뭐 희망을 주는 또 봄이 될지, 그거는 뭐 아무튼 지금은 그것조차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이제 뭐 월요일 날 3월 30일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이제 4월이죠. 4월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4월에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우리가 이제 뭐 알아채야 뭘 대비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흔들림이 지속되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참고 있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못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니까. 그런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한 세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4월 2일 날 이제 발표되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어떨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동차 얘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이제 휘청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나오면 우리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우린 충격.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지 정말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현대차 가서 뭐 31조 투자한다고 그랬더니 뭐 관세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당했다. 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는 거는 관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만들어줘야 그거 안 내죠, 관세를.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이러다가 제네시스 수입차를 우리가 수입해서 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재개되는 공매도예요. 근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그동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그 제 경험을 보면 그거 다 쓸데없어요. 뭐 실제로 공매도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가 시작되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은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나아요. 그때 괜히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뭐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정말 뭐 예측한 대로 무슨 가치주만 남고 나머지는 폭락을 하는 건지 충격을 받을 건지 이거는 그리고 또 어떤 게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또 안 빠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런 공매도 재개의 충격이 시장에서 얼마나 짧게 끝나고 시장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지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짚어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4, 5천은 굉장히 불안정한 게 아주 심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놈의 헌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낼 건지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 이건 뭐 어떤 경우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행은 다른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불 대처라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공백 상태가 되면.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산불은 잡았다는데, 특별한 이제 재발화만 없으면,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저 무시무시한 관세 그 협박. 이 관세 협박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저는 들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제정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복구 사업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가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보면 그러면서 미국은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면서 북한 문제를 직접 나서서 미국이 챙기려고 이건 트럼프의 욕심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리아 패싱, 우리는 그냥 패싱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빨리 헌재에서 뭐를 결정해 줘야지 되는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거나 4월은 시작돼도 초반부엔 상당히 잔인하지 않을까. 4월의 시장이. 그런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짧아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단 그런 불확실성 세계가 이제 큰 게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거고, 4월에도, 처음 시작 상당 기간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침 금요일이라 제가 슬곤생에 새색시 시간에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사실 이 새색시
시집간에 이거는 가사 내용이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예, 예. 그거 저도 좀 봤는데, 얘네는 다 이제 한 동네에서 이렇게 나서 자라면서 서로 소꿉친구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9살 새색지가 왜 시집을 갔겠어요? 그때 하도 못 사니까 시집 보내는 데는 가난하죠? 입 하나 줄여야 되니까 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민며느리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제 9살짜리가 가서 뭐 가사노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예, 잘 사는 집에, 잘 산다야 봤자 조금 난 집에, 예, 거둘 수 있는 집에 가서, 그랬던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저항가요로 분류됐던 거예요. 근데 요새 자꾸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나. 다시 또 9살짜리 시집가는 시대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에서. 근데 그냥, 음률이 고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서 주말은 이 주시장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막 이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